이 추운 겨울, 당신의 부모님은 안녕하신가요? 엄마, 오늘은 집에만 계세요. 길이 얼었대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딸의 목소리에 이순희 76세 씨는 알았어. 걱정 말라고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은 답답했습니다. 며칠째 집에만 있으니 다리가 저리고 기분도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예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습니다. 작년 겨울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 할머니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넘어져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박 할머니는 걷는 게 불편해져 지팡이 없이는 밖에 나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겨울이 오면 동네는 조용해집니다. 여름이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노인들의 모습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찬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계절, 시니어들에게 겨울은 단순히 추운 시간이 아니라 일상의 균형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시기입니다. 한 번의 넘어짐이 바꾼 일상. 김순자 78세 할머니는 평생을 부지런히 살아왔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지 않냐는 자식들의 걱정에도 나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집 근처 시장에 들러 신선한 반찬거리를 고르는 재미가 있었고, 오후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가벼운 체조를 하며 이웃들과 수다를 떠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오늘은 뭐 해먹을까 하며 냉장고를 열어보는 것도, 날씨 좋네 하며 산책을 나서는 것도 모두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시작되면서 외출 횟수는 자연스레 줄었습니다. 길이 미끄럽고 날이 추워 몸이 굳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냥 집에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사고는 첫눈이 내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밤새 얼어붙은 인도를 미처 알아채지 못한 채 집을 나서던 순간이었습니다. 발이 미끄러지는 느낌과 함께 몸이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순간, 그리고 둔탁한 통증. 괜찮다는 말이 입에서 먼저 나왔지만 일어나려는 순간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옆을 지나가던 이웃이 놀라 달려왔고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진단명은 고관절 골절이었습니다. 수술은 잘 됐으니 천천히 회복하시면 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은 위로가 됐지만 김할머니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수술 후 침대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몸은 빠르게 약해졌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고 근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혼자서 화장실에 가는 일조차 버거워졌습니다. 이전에는 당연했던 일상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로 바뀌었습니다. 아들이 며칠 와서 돌봐주다 갔지만 직장 때문에 계속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지만 낯선 사람 앞에서 속옷을 갈아입고 씻는 일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몸의 불편함은 마음까지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밖에 나가지 못하니 사람을 만날 기회도 줄었고 말수가 점점 적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겨울은 길었고 회복은 더뎠습니다. 재활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걷는 연습을 했지만 한 번 생긴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넘어지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발걸음이 망설여졌습니다. 몸이 조금 나아진 후에도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결국 김할머니의 겨울은 조심이라는 단어로 가득 찼습니다. 움직임을 줄이는 선택은 또 다른 건강 악화를 불러왔습니다. 체력과 자신감은 함께 떨어졌고 예전처럼 활기찬 모습을 되찾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복지관 친구들은 요즘 순자 씨 안 보이네 하며 안부를 물었지만 김할머니는 전화기를 들 기운도 없었습니다. 겨울이 더 무서운 이유. 이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 어디서나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겨울철 낙상 사고로 병원을 찾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다른 계절보다 30% 이상 증가합니다. 특히 12월부터 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그중 상당수가 고관절이나 손목 골절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골절 자체가 아닙니다. 골절 후 1년 이내 사망률이 20%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골절 때문에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골절 이후 활동이 줄어들면서 각종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폐렴, 욕창, 혈전증 같은 질환들이 조용히 찾아옵니다. 강동구에 사는 정명숙 74세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2년 전 겨울 버스에서 내리다가 미끄러져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손목 하나 다친 거야 금방 낫겠지 싶었는데 한쪽 손을 못 쓰니 모든 일이 불편했습니다. 밥을 하는 것도 빨래를 하는 것도 머리를 감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불편할 줄 몰랐어요. 손목 하나인데 온 세상이 달라졌어요. 정 씨는 결국 딸네 집으로 들어가 몇 달을 신세를 졌습니다. 손목은 나았지만 그 시간 동안 집안일을 하지 않으니 체력이 떨어졌습니다.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예전만큼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숨이 찼고 무거운 물건을 들지 못했습니다. 왜 시니어에게 겨울이 더 위험한가? 나이가 들면 몸이 변합니다. 본인은 예전과 똑같다고 느끼지만 몸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첫째,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발이 미끄러져도 순간적으로 중심을 잡을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미끄러운 길에서 넘어지는 것은 순식간의 일입니다. 둘째, 뼈가 약해집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후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같은 높이에서 넘어져도 젊은 사람은 멍만 들지만 시니어는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시력이 나빠집니다. 어두운 곳에서 사물을 구분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깊이를 판단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계단인 줄 알았는데 평지였거나 평지인 줄 알았는데 턱이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넷째, 추위에 대한 감각이 둔해집니다. 젊은 사람은 춥다 싶으면 옷을 더 입지만 어르신들은 추운 줄 모르고 얇은 옷을 입고 나가기도 합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근육이 경직되고 움직임이 둔해져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다섯째,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수면제 등을 함께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약들은 어지럼증이나 졸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화장실에 갈 때 순간적으로 어지러워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안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겨울철 낙상 사고는 밖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안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은평구에 사는 최영희 81세 씨는 지난 겨울 새벽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익숙한 길이라 그냥 갔는데 어둠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고 문턱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허리를 심하게 삐끗해 한동안 누워 지냈습니다. 평생 살던 집인데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집안 곳곳에는 위험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문턱, 전선줄, 미끄러운 욕실 바닥, 높은 선반, 불안정한 의자 등. 익숙하다는 것이 오히려 방심을 부릅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난방을 위해 창문을 닫아두니 집안이 건조해지고 정전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전기장판이나 히터 주변의 전선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뜨거운 물을 나르다가 미끄러지는 사고도 많습니다. 욕실은 가장 위험한 공간입니다. 겨울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다가 혈압이 급격히 변하면 어지럼증이 올 수 있습니다. 물기로 인해 바닥이 미끄럽고 좁은 공간이라 넘어지면 변기나 세면대에 부딪힐 위험도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더 위험합니다. 추우니까 미끄러우니까 위험하니까 집에만 있자. 이런 선택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만듭니다. 사람의 몸은 움직여야 건강합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활동량 감소는 치명적입니다. 근육은 빠르게 줄어들고 관절은 굳어지며 심폐기능은 떨어집니다. 일주일만 누워 지내도 근력이 1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포구에 사는 한철수 79세 씨는 작년 겨울 한 달 동안 거의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코로나가 걱정돼서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봄이 되어 밖에 나가려니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무릎이 아팠습니다. 겨우 한 달인데 이렇게 몸이 망가질 줄 몰랐어요. 활동량이 줄면 식욕도 떨어집니다. 움직이지 않으니 배가 고프지 않고 밥을 먹어도 양이 줄어듭니다. 영양 섭취가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근육이 더 빨리 줄어듭니다.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정신 건강도 나빠집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고 햇빛을 쬐지 않고 같은 공간에만 있으면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삶의 의욕이 사라집니다. 겨울을 안전하게 나는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겨울철 낙상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깥 활동을 할 때
첫째, 신발이 중요합니다. 겨울용 미끄럼 방지 신발을 신으세요. 밑창에 깊은 홈이 파여 있고 부드러운 재질의 신발이 좋습니다. 굽이 높은 신발이나 슬리퍼는 절대 신지 마세요. 요즘은 부착식 미끄럼 방지 패드도 나옵니다. 기존 신발 밑창에 붙이면 됩니다. 둘째, 옷을 따뜻하게 입으세요. 추우면 몸이 움츠러들고 근육이 경직됩니다. 여러 겹 겹쳐 입고 특히 목, 손목, 발목을 따뜻하게 하세요. 장갑은 손가락이 분리된 것보다 벙어리 장갑이 더 따뜻합니다. 셋째, 천천히 걸으세요.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보폭을 줄이고 발바닥 전체로 땅을 디디며 걸으세요. 보행 보조기나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팡이를 짚으면 늙어 보인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안전이 우선입니다. 넷째, 눈이나 비가 온 다음 날은 특히 조심하세요.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얼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늘진 곳, 경사진 곳, 횡단보도 위는 더 미끄럽습니다. 가능하면 눈이 녹을 때까지 외출을 미루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섯째, 양손을 자유롭게 하세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지 마세요. 무거운 짐은 나눠서 들고 가능하면 바퀴 달린 카트를 이용하세요. 넘어질 때 손으로 짚을 수 있어야 머리나 몸을 다치지 않습니다. 집안을 안전하게. 첫째, 조명을 밝게 하세요. 복도, 계단, 화장실에 야간 조명을 설치하세요. 침대 옆에는 손 닿는 곳에 스탠드를 두세요. 센서 등을 활용하면 손을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불이 켜집니다. 둘째, 바닥을 정리하세요. 전선줄은 벽에 고정하고 카펫이나 매트는 미끄럼 방지 패드로 고정하세요. 바닥에 물건을 놓지 마세요. 특히 밤에 화장실 가는 길목은 깨끗하게 비워두세요. 셋째, 욕실을 안전하게 만드세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샤워 중에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두는 것도 좋습니다. 물기는 즉시 닦으세요. 넷째, 자주 쓰는 물건은 손 닿는 곳에 두세요. 높은 선반에 올라가거나 낮은 곳에 몸을 숙이는 일을 줄이세요. 발판을 쓴다면 안정적이고 넓은 것을 선택하세요. 다섯째, 전화기는 가까운 곳에 두세요. 전화벨이 울릴 때 급하게 뛰어가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하면 무선 전화기를 여러 개 준비하거나 휴대전화를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건강을 지키는 습관. 첫째,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이세요. 집안에서라도 스트레칭이나 제자리 걸음을 하세요. 날씨가 좋은 날은 햇빛을 쬐러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세요.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꼭 필요하고 햇빛을 쬐어야 만들어집니다. 둘째, 근력 운동을 하세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벽을 짚고 까치발 들기 같은 간단한 운동도 효과가 있습니다. 근력이 유지되어야 균형을 잡을 수 있고 넘어져도 덜 다칩니다. 셋째, 균형 감각을 키우세요. 한 발로 서기, 일직선으로 걷기 같은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는 벽이나 의자를 짚고 해도 됩니다. 조금씩 연습하면 균형 감각이 좋아집니다. 넷째, 잘 먹어야 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칼슘과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겨울철에는 국물 요리가 좋습니다. 따뜻하고 수분도 보충되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다섯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골밀도 검사, 시력 검사, 혈압과 혈당 체크를 하세요. 복용하는 약이 어지럼증을 유발하는지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필요하면 약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겨울철 우울감은 흔한 일입니다. 날이 짧아지고 활동이 줄어들면 기분도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안 됩니다. 사람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화 통화라도 좋고 영상 통화도 좋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이라면 매일 한 번씩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세요.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세요. 오늘은 이 책을 10페이지 읽자. 오늘은 친구에게 전화하자. 같은 작은 목표를 정하고 실천하세요. 하루하루 무언가를 해냈다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취미 생활을 가지세요. 그림 그리기, 글쓰기, 퍼즐 맞추기, 뜨개질 등 손을 쓰는 활동이 좋습니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시간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할 수 있는 일. 자식들은 바쁩니다. 일도 해야 하고 자기 가정도 돌봐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 자주 연락하세요. 하루에 한 번,
짧게라도 안부 전화를 하세요. 오늘 뭐 하셨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같은 간단한 질문이 부모님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둘째, 집을 점검하세요. 명절에 찾아갈 때 집안을 살펴보세요. 미끄러운 곳은 없는지, 조명은 충분한지, 손잡이가 필요한 곳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부모님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제안하세요. 셋째, 필요한 물품을 준비해드리세요. 미끄럼 방지 신발, 보행 보조기, 야간 조명 같은 것들을 선물하세요. 이거 요즘 좋다던데 한번 써보세요 하며 권해보세요. 넷째, 함께 병원에 가세요. 부모님 혼자 병원에 가시면 의사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면 함께 가서 처방받은 약이 무엇인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다섯째, 존중하세요. 이제 늙으셨으니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더 편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하고 물어보세요. 부모님의 자존심과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안전을 챙기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웃의 관심이 생명을 살립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 이웃의 관심은 안전망입니다. 오늘은 할머니 못 봤네. 하는 말 한마디, 오늘 길 미끄러우니 조심하세요 하는 인사가 큰 힘이 됩니다. 며칠 동안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안부를 확인하세요. 실제로 집에서 넘어져 며칠 동안 누워있다가 이웃 덕분에 구조된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독거노인 세대를 파악하고 주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경비원이나 택배기사도 요즘 할머니 택배 안 받네 하는 작은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동네 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할머니 요즘 안 오시네 하고 걱정해주는 시장 아주머니, 오늘 길 조심하세요 하는 슈퍼주인 아저씨. 이런 작은 관심이 모여서 안전한 마을을 만듭니다. 다시 일어서는 용기. 넘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김순자 할머니는 재활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걸음도 힘들었기에 속 12월 18일지만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으며 하루하루 발걸음을 늘려갔습니다. 처음엔 이제 다 끝났구나 싶었어요. 평생 혼자 살아왔는데 이제는 누군가의 신세를 져야 하나 싶어 눈물도 많이 흘렸죠. 하지만 재활병원에서 만난 다른 어르신들을 보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9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걷는 연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80대 할머니는 계단 오르내리기에 도전하고 계셨습니다. 모두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내 힘으로 걷고 싶었어요. 6개월이 걸렸습니다. 김할머니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전만큼 빠르지는 않습니다. 지팡이를 짚어야 하고 오래 걷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다시 시장에 갈 수 있게 되었고 복지관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넘어졌을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내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 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것,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게 다 행복이더라고요. 지금 김할머니는 같은 경험을 한 다른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재활병원에서 만난 후배. 환자들에게 포기하지 마세요. 나도 다시 걸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김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걸을 수 있게 된 건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애초에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고생도 안 하고 자식들도 걱정 안 시키고 돈도 덜 들었겠죠. 맞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넘어지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요즘 김할머니는 겨울이 오면 더 조심합니다. 날씨 예보를 꼭 확인하고 눈이 오거나 길이 얼었다는 소식이 들리면 집에 있습니다. 꼭 나가야 할 일이 있으면 자식들에게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까지 부탁하기 미안해서 혼자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도움을 청하는 것도 용기라는 걸 알았습니다. 집안도 많이 바꿨습니다. 욕실에 손잡이를 달았고 복도와 화장실에 센서 등을 설치했습니다. 전선줄은 모두 벽에 고정했고 바닥에 놓여있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괜히 돈 쓴다 싶었는데 막상 설치하고 나니 훨씬 편하고 안전했습니다. 무엇보다 꾸준히 운동합니다. 매일 아침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날씨가 좋은 날은 복지관에서 체조를 합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도 매일 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습관이 되었습니다. 몸에 힘이 생기니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운동이 귀찮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넘어지고 나서 깨달았어요. 움직여야 산다는 걸. 지금은 운동이 재미있어요. 오늘 몇 개 했다, 어제보다 더 했다. 이런 게 뿌듯하더라고요.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서대문구의 한 동네에서는 주민들이 힘을 모아 겨울나기 안전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댁을 방문해서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나눠드리고 집 안 안전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눈이 오면 어르신들이 다니시는 길을 우선적으로 제설했고 경로당까지 가는 길에 손잡이를 설치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데 뭐 이런 걸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넘어지는 분들이 줄어드니까 이제는 주민들이 먼저 나서서 도와주세요. 프로젝트를 주도한 김민정 42세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어머니가 겨울에 넘어지신 적이 있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으셨는데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우리 동네 어르신들도 똑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거창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작은 관심이에요. 근데 이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이 동네에서는 안부전화봉사단도 만들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매일 오후 3시에 전화를 드립니다. 오늘 점심은 드셨어요? 혹시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간단한 질문이지만 어르신들은 이 전화를 기다립니다. 누군가 나를 생각해준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전화 덕분에 위급한 상황을 발견한 적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전화를 잘 받으시던 할머니가 이틀 동안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봉사단원이 집을 방문했더니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빠른 발견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 최근 몇 년간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시니어 낙상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독거노인 가정에 IoT 사물 인터넷 기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안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를 통해 일정 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보호자나 복지사에게 알림이 갑니다. 넘어져서 움직이지 못하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를 빠르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안전 손잡이 설치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정을 대상으로 욕실, 화장실, 현관에 손잡이를 무료로 설치해줍니다. 신청하면 전문가가 집을 방문해서 필요한 곳을 확인하고 설치합니다. 부산시는 겨울철마다 어르신 미끄럼 방지 신발 보급 사업을 진행합니다. 저소득층 어르신들께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겨울 신발을 나눠드립니다. 작은 지원이지만 실제로 넘어지는 사고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낙상 예방 교실을 운영합니다.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 안전한 보행 방법, 집안 안전 점검 방법 등을 알려줍니다.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같은 또래 어르신들과 함께하니 재미도 있고 동기부여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제도들이 있어도 정작 어르신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 세대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찾아보고 부모님께 알려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해줍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것은 사랑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나는 괜찮다, 별일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혹은 나이 든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입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돌보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일이고 동시에 가족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자식들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안전해야 자식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 지내야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러 즐겁게 올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쓸모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살아온 경험과 지혜는 그 자체로 가치 있습니다. 손주에게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자식에게 해주는 조언,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인사. 이 모든 것이 소중합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을 계속하려면 건강해야 합니다.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한다는 것은 겁내는 것이 아닙니다.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위험을 피하고 안전을 지키고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봄은 다시 옵니다. 겨울은 춥고 길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봄은 반드시 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지난 봄 복지관 앞 벤치에 다시 앉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친구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년 전 그 끔찍한 겨울이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은 행복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배운 게 많아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알게 됐어요. 이제는 매일매일이 감사해요. 할머니는 이제 후배, 어르신들에게 조언합니다. 겨울에 조심하세요. 미끄러운 길 조심하시고 집안도 안전하게 만드세요. 운동도 하시고 잘 드세요.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나이 먹었어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도움받을 건 받아야 해요. 그게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는 길이에요. 올 겨울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겨울은 두렵지 않습니다. 미끄럼 방지 신발을 신고 따뜻한 옷을 입고 천천히 조심조심 걷습니다. 눈 오는 날은 집에 있습니다. 전화로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집에서 운동하고 맛있는 것을 해먹습니다. 창밖에 눈을 보며 예쁘네 하고 감상합니다. 가족들은 자주 전화합니다. 엄마, 오늘 날씨 추운데 괜찮으세요? 아버지, 점심은 드셨어요? 짧은 통화지만 그 목소리가 따뜻합니다. 이웃들은 서로 안부를 묻습니다. 오늘 할머니 봤어? 길 조심하세요. 작은 관심이지만 그 관심이 마을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안녕하신가요?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오늘 부모님께 전화하셨나요? 부모님 집은 안전한가요? 겨울 준비는 되어 있나요? 멀리 계신 부모님이 걱정된다면 오늘 저녁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겨울인데 미끄러운데 조심하세요. 그 말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큰 위로입니다. 가까이 계신다면 이번 주말 한번 방문해보세요. 집안을 함께 살펴보세요. 여기 손잡이 달면 좋겠는데요. 여기 조명 좀 더 밝게 하면 어떨까요? 조심스럽게 제안해보세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동네에 계신가요? 오늘 지나가다 마주치면 인사 한마디 건네보세요. 오늘 춥죠?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 인사가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유일한 대화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늙습니다. 지금의 부모님이 미래의 우리입니다. 부모님 세대를 돌보는 것은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겨울은 추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마음을 모으면 그 추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 손잡아주고 넘어졌다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면 됩니다. 작은 관심, 작은 배려, 작은 준비. 이것이 모여 안전한 겨울을 만듭니다. 올겨울 당신의 부모님이,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모두 안전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미끄러운 길에서 넘어지지 않고 따뜻한 집에서 편안히 쉬시고 봄이 오면 다시 밖으로 나와 햇살을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겨울은 누구에게나 춥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추위가 삶의 온기를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넘어짐을 막는 일은 단순한 사고 예방이 아니라 시니어가 자신의 일상을 지키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세요. 부모님께 전화 한 통, 이웃 어르신께 인사 한마디, 집 안안전 점검 한번. 이것이 생명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이 겨울 우리 모두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